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박순옥입니다. 올해 72세로 30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퇴직한 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바로 30년간 키운 장남이 엄마는 이제 필요 없으니 집을 팔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실 저는 나름대로 준비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사 연금도 나오고 평생 벌어 마련한 15억짜리 집도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여겼죠. 장남 민호는 IT 회사를 다니지만 최근 구조조정으로 불안정해지고 며느리 수진이 운영하던 학원도 코로나 이후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이 집 너무 큰데 혼자 쓰기 아깝지 않아요? 추석 명절 차례상을 치우던 중 민호가 던진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뒤바꿨습니다. 30년간 모든 걸 자식 교육에 쏟아부었던 제게 장남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 집을 팔면 15억은 나올 텐데요. 엄마는 실버타운으로 이사하시고 나머지 돈으로 준영이 해외 유학도 보내고 솔직히 제 월급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회사 상황도 불안하고 수진이 학원도 적자라서 며느리 수진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빚이 있어요. 학원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 대출 받은 게. 그래서 준영이 교육비까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 순간 제가 느낀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손자 교육비로 내놓으라니.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는 거니? 실버타운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최고급 시설에. 저는 속으로 계산했어요. 월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 제가 20년 더 살면 5억 원. 그럼 15억 중에서 준영이 교육비 5억, 제 실버타운 비용 5억. 결국 5억만 남는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준영이가 한 말이었어요. 할머니, 친구들은 다 해외 대학 준비하는데 저만 못 가면 어떡해요? 15살 손자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 민호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할머니가 허락해 주시면 갈 수 있어. 마치 제가 손자의 꿈을 가로막는 악역인 것처럼 그들은 이미 치밀한 계산을 끝내놓고 저를 몰아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신혼살림 전세금 빌려주고 준영이 태어날 때 산후조리비까지 대준 제게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은 이거였어요. 당신은 이제 필요 없으니 집 팔고 실버타운 가서 조용히 살아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집 팔아서 준영이 유학 보내자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새벽 2시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왔는데 민호 부부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부엌 구석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가 집 팔기 동의하실까? 수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가 학원비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 그리고 준영이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민호의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미 부동산 중개사랑 통화해봤어. 지금 시세가 정말 좋대. 제 모르게 이미 부동산까지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실버타운 가시는 걸 좋아하실까? 처음엔 싫어하시겠지만 결국엔 받아들이실 거야. 혼자 이런 큰 집 관리하는 게 힘드시잖아. 게다가 실버타운에서 같은 또래분들과 지내시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민호가 마치 모든 걸 계산해 놓은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실버타운 비용은 정말 월 200만 원이면 될까? 아니지. 좋은 곳은 300만 원도 넘어.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200만 원이라고 했잖아. 나중에 차액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보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솔직히 15억 중에서 어머니 실버타운 비용 5억, 준영이 교육비 5억 쓰면 우리 손에
5억이 남잖아. 그 돈으로 학원 대출도 정리하고 우리 집 대출도 줄이고. 수진의 목소리에는 벌써부터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준영아, 너도 아빠 엄마가 힘든 거 이해하지? 그때까지 방에서 나와 있던 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가라. 할머니만 허락해 주시면 미국 대학 갈 수 있는 거지? 15살 손자까지 이 계획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민호가 만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지. 할머니도 편하게 지내시고 준영이도 좋은 교육 받고 우리도 빚에서 해방되고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15억짜리 집을 가진 처리해야 할 짐일 뿐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에 들린 대화였어요. 그런데 여보, 혹시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그럴 리 없을 거야. 우리가 준영이를 앞세우면 거절 못 하실 거야. 손자 미래를 위한 일인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겠어? 손자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놨더라고요. 정 안 되면 어머니 건강 문제를 들어서 설득해보자. 혼자 계시기 힘드시다고, 넘어지시면 위험하다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발소리를 내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떨렸어요. 30년간 키운 아들이 제게 거짓말을 하면서 제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며느리는 이미 그 돈으로 자기들 빚을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손자까지도 할머니 재산으로 유학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엄마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15억을 가진 ATM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어제 말씀드린 거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저는 그 가짜 웃음이 너무나 역겨웠습니다. 밤새 제 모르게 계획을 세워놓고서는 마치 처음 꺼내는 이야기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거든요. 민호야,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아? 그 말에 민호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들킨 것 같다는 표정이더라고요. 민호의 말에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아? 라고 했을 때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뭔가 들켰다는 표정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들은 게 맞는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지. 그 답답함을 혼자 견디기 어려워서 다음 날 오후 옆집 최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차 한잔 하실래요? 어머 순호가.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리 안 좋아? 최할머니는 저와 같은 아파트에 20년째 살고 계신 분이에요.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셨던 분이죠. 저는 최할머니께 어젯밤 일을 털어놨어요. 민호 부부의 은밀한 계획, 거짓말, 손자까지 끼워 넣은 치밀한 작전까지. 할머니,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최할머니는 찻잔을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순호가 너는 전혀 예민한 게 아니야. 오히려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 네. 나도 10년 전에 똑같은 일 당했거든. 최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큰아들이 할머니 모르게 부동산의 집 시세를 알아봤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내가 30년간 키운 자식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계속 징조들이 보이더라고. 어떤 징조들이요? 갑자기 요양원 구경 가자고 하고 집이 너무 크다고 하고 나한테 엄마 외로우시죠? 라고 계속 물어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민호가 최근에 한 말들과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 내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팔아. 요양원도 절대 안 가. 너희들이 불편하면 너희가 이사 가라고 했지. 최할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10년 전의 분노가 느껴졌어요. 처음엔 자식들이 발발 뛰었어. 그런데 내가 끝까지 버티니까 결국 포기하더라고. 지금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어. 정말요? 그래.
자식들도 부모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해. 그래야 함부로 대하지 않거든. 최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순호가 너도 이제 결정해야 해. 계속 당할 거냐 아니면 맞서 싸울 거냐. 하지만 준영이 교육비 문제도 있고 민호 부부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게 함정이야. 최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자식들이 어렵다고? 그럼 왜 해외 유학을 보내려고 해? 국내 대학도 좋은 곳 많잖아. 결국 욕심인 거야. 그리고 순호가 내가 집을 팔아서 그 돈 다 써버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실버타운 비용이 계속 오르고 의료비가 더 필요하고 물가가 오르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해? 엄마, 돈이 부족해서 더 싼 곳으로 가셔야겠어요 라고 할 거야. 그 순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간단해. 너도 계획을 세우는 거야. 계획이요? 하지만 나쁜 방법 말고 좋은 방법으로. 최할머니는 찬찬히 설명해 주셨어요. 부동산 명의 변경을 미리 방지하는 방법,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야. 그들이 엄마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알게 해주는 거지.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30년간 민호를 위해 살았지만 정작 민호는 저를 15억짜리 ATM으로만 봤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최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나니 저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은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어제 제가 한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민호야, 엄마도 생각해 볼 게 있어서 일주일만 시간을 줘. 일주일요? 왜 그렇게 오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1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 민호는 약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순순히 따라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최할머니와의 상담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유언장 작성을 위해 공증사무소 예약도 잡아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경 현관 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저예요. 민호. 문을 열어보니 민호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정장 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엄마, 이분은 부동산 중개사님이에요. 일단 시세만 알아보려고 모셨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벌써 부동산 중개사를 데려온 거예요. 그것도 제 허락도 없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 근처 부동산을 하고 있는 김대리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집 안을 둘러봤어요. 아, 정말 좋은 집이네요. 15억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민호가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쵸? 엄마, 일단 시세만 알아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정식 매물로 내놓는 건 엄마가 결정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다 계산해 놨어요. 최할머니의 조언대로 이제 제가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부동산 중개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할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 집은 팔지 않을 거야.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뭐라고요? 이 집은 절대 안 팔아. 그리고 내 아들 교육비는 내가 벌어서 대줘. 부동산 중개사가 어색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한 것 같았어요. 민호야, 준영이 내 손자인 건 맞지? 하지만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까지 털어줄 의무는 없어. 엄마, 지금 무슨 말씀을? 엄마도 앞으로 20년은 더 살 거거든. 그동안 병원비, 생활비 다 필요해. 실버타운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 민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마 제가 순순히 따라줄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부동산 중개사가 눈치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연락 주시면. 아니에요. 연락 안 할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부동산 중개사는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갔어요. 민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준영이가 친구들과 비교되면서 얼마나 위축돼 있는지 아세요? 다른 애들은 다 해외 유학 준비하는데 그래서 내 집을 팔라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국내 대학도 좋은 곳 많아. 왜 꼭 해외로 보내야 해? 엄마는 정말 민호야, 엄마 말 다 안 끝났어. 저는 미리 준비해둔 말을 꺼냈어요. 엄마는 유언장을 쓸 거야. 이 집은 엄마가 죽어도 5년 동안은 팔 수 없게 하고, 만약 팔면 매매 대금의 50%는 교육장학재단에 기부하게 할 거야. 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엄마, 그게 뭔 소리예요? 30년 교사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진짜 교육은 욕심이 아니라 정성으로 하는 거라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덧붙였어요. 아들아,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이 집에서 행복하게 여생을 보낼 거야. 내가 정말 효자라면 엄마가 원하는 걸 존중해줘. 민호는 말없이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돌아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엄마 결심은 확고해. 현관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동시에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제 목소리로 제 인생을 지켰거든요. 민호가 나간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언장을 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5년간 매매 금지에 50% 기부 조항까지. 공증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확실합니다. 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이제 민호가 어떤 수를 써도 소용없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준영이에요. 손자가 혼자 찾아온 거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준영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준영아, 어떻게 혼자? 할머니 죄송해요. 준영이가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할머니 돈으로 유학 가려고 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아빠한테 들었어요. 할머니가 유언장까지 쓰셨다고. 15살 손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준영아, 할머니는 너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다만, 할머니 저 한국 대학 갈게요. 친구들이 해외 간다고 저도 꼭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대도 좋은 학교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아이가 스스로 깨달았구나. 그리고 할머니 아빠한테 말씀드려주세요. 제가 학원비랑 과외비 줄일 테니까 할머니 집은 절대 팔지 말라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구나 싶었어요. 우리 준영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할머니 아빠가 요즘 집에서 계속 한숨만 쉬어요. 엄마도 말이 없고. 저 때문에 가족이 이상해진 것 같아서 미안해요. 저는 준영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준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욕심을 부린 거지. 너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 되면 돼. 일주일 후, 민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민호가 현관에서부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30년 키워주신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민호야,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거실에 앉은 민호는 한동안 말을 못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사실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 1순위예요. 수진이 학원도 폐원 위기고. 그래서 너무 절박했어요. 하지만 그게 엄마 재산을 탐낼 이유는 안 되잖아요. 제가 무능해서 그런 건데 왜 엄마한테 짐을 떠넘기려고 했을까요?
민호의 진심 어린 후회에 제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래도 내가 깨달은 게 중요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엄마, 집 절대 팔지 마세요. 준영이도 한국 대학 가겠다고 하네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엄마, 유원장 그거 취소 안 하셔도 돼요. 엄마가 우리를 믿지 못하시는 게 당연해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랄 소식을 하나 더 들었어요. 엄마, 그리고 수진이가 제 친구 회사에 취직했어요. 학원 정리하고 다시 직장 생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정말? 수진이가? 네. 처음엔 자존심 상해했는데 준영이가 엄마도 일하면서 할머니한테 의지하지 말자고 설득했어요. 15살 손자가 어른들을 설득했다니. 우리 준영이가 정말 의젓하네. 그리고 엄마, 제가 요즘 부업도 시작했어요. 주말에 IT 과외하는 거예요. 민호의 변화된 모습에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호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구조조정 위기를 벗어난 거예요. 수진이도 새 직장에 적응을 잘해서 가게 수입이 안정되었고요. 엄마, 이상해요. 엄마 집 팔기를 포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일이 잘 풀려요.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급하면 판단력도 흐려지는 법이야. 추석이 되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준영이가 차례상을 차리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준영이 대단하네. 해외 유학 포기하고 한국 대학 목표로 정하니까 오히려 공부에 집중이 더 잘 돼요. 수진이도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느끼는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겠어요.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잘하면 되지. 민호가 소주잔을 들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주셔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깜짝 발표를 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결심한 게 있어. 네. 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매달 용돈을 줄 거야. 준영이 학원비로 50만 원, 민호네 생활비 보탬으로 100만 원.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이건 집 팔아서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매달 조금씩 도와주는 거야. 진짜 가족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는 이제 엄마 돈 바라지 않아요.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바라지 않을 때 주는 게 진짜 도움이지.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최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조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어요. 다행이야, 순호가. 때로는 단호함이 진짜 사랑을 되찾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법이야. 지금 민호는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 수리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봐 주고, 수진이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와요. 준영이는 학교 성적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할머니에게 보여줍니다. 30년 키운 자식이 엄마는 이제 필요 없다며 집을 팔려고 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배운 교훈이 하나 있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존중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적당한 선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25억짜리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